안녕하세요. 앨범TV입니다. 오늘 하나의 이슈 뉴스가 있길래 영상에 담아보기로 했는데요. 부산 해운대 맥라렌 스포츠카 갑질이라는 주제로 맥라렌 차주 막말 보배드림의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맥라렌 차번이 아마 7777번인가봐요. 그 차주가 막말을 해서 문제가 된 사건인 것 같은데요. 부산 해운대구에서 한 슈퍼카 운전자가 모욕적인 말을 하고 보복 운전을 하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3월 20일 월요일, 오늘이죠. 월요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부산 해운대 갑질 맥라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보배드림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해운대 갑질 맥라렌 원문글을 살펴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제목은 해운대 갑질 맥라렌이라는 내용인데요. 조회수가 7만이 넘었습니다. 일요일날 올라온 글인데 20일날 오늘 알게 되었네요. 피해를 본 차주의 게시글 내용을 보면은 저는 부산에서 거주하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13일 저녁 7시경 아내와 아이 셋을 차량에 태우고 송정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삼거리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 정차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골목길에서 갑자기 777번 넘버를 한 자주색 맥라렌 고급 스포츠 차량이 골목길에서 엄청 빠른 속도로 굉음을 울리며 신호를 받아도 제가 앞쪽으로 운행을 못하게 저희 차량 우측 앞으로 급정차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순간 놀랐지만 저는 신호가 바뀌어 앞으로 진행을 하는 순간 맥라렌 차량의 유리창이 내려오면서 하얗게 상기된 얼굴의 30대 초반의 남자가 저에게 똥차 새끼가 어디서 끼어드냐, 이런 개새끼 십새끼 인간 말종 천박한 새끼들, 사회에 불필요한 새끼들, 사회의 암적인 존재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욕설을 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계속 내뱉어서 저는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좁은 차 뒤에 9살, 7살 쌍둥이 아이 셋, 5가족이 타 있는 상황이어서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제 차 창문을 열고 알았으니까 빨리 가라고 말하고 창문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들을 계속해서 퍼부었고 저는 계속 무시하며 송정 삼거리 신호 앞까지 진행하는 동안 저의 차량 옆으로 계속 따라와서는 송정 삼거리 신호 대기 중인 저의 차량 옆에 정차하더니 맥라렌 차량의 문이 열렸고 30대 초반의 남성이 위협적인 자세로 저희 차량에 걸어서 다가오는데 아이들과 아내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문만 잠근 채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차에 다가와서는 미처 닿지 못한 썬루프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듯이 괴이한 행동을 취하며 7살, 9살 아이들에게 얘들아 니네 아버지 거지도 알겠냐? 그래서 이런 똥차나 타는 거다. 18 평생 이런 똥차나 타라고 몇 번이고 반복하였고 제가 아무 반응 없고 주행 신호가 켜지자 실컷 욕설을 퍼부은 다음에 맥라렌 차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저는 맥라렌 차량과 같은 길로 가면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아서 맥라렌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맥라렌 차량과 마주치지 않으려 한 번 더 직진 후 좌회전하여 집으로 향하였는데요. 저는 피해갔다 다행이다 생각하며 큰 길로 나오는데 대로에서 저희 차량을 기다리다 저희 차량을 발견하고는 빠르게 저희 차량 앞에서 차로를 막은 채 저희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분은 진짜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아이들과 와이프는 극도로 불안에 떨며 충격을 받아 울기 시작하였고 차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또 어렵게 맥라렌 차량을 피해 집으로 향하자 굉음과 함께 저의 차를 뒤를 계속 따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저와 아내는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아이들을 보며 판단력이 흐려지더군요. 생각 끝에 저는 집 근처 중동 지구대로 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정차를 하고 지구대로 향하다 보니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장애인 주차 공간에 걸치게 주차를 하였고 맥라렌 차주는 그런 저의 차량의 사진을 찍으며 국민신문고에 올리겠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제 잘못이라면 벌금을 내야겠지요. 아무튼 맥라렌 차주의
차주와 지구대에 들어가서 인적 사항을 적고 지구대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맥라렌 차주는 자기는 변호사한테 이야기해놨다며 변호사가 알아서 할 거다. 이제 가도 되지요? 라며 거들먹거렸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저는 변호사 선임은 생각조차 못하는 상황이고 복잡해지는 것이 싫어서 억울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억울해도 참자. 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놀란 아이들이 먼저 달래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구대에서 일단은 나왔습니다. 자신이 좋은 차 타고 돈이 많다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일이 있은 지 8일째 저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이들은 그날 큰 충격을 받아서 그날의 이야기를 계속하며 아빠 우리 거지야? 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보고 아이들끼리 인형놀이, 상황극을 하면서도 우리는 거지니까 우리는 거지라서 돈이 없어 라는 등의 말을 하고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은 얼마 전까지 여론 생활도 기억하고 지금이 얼마나 힘든 시기인지도 다 아는 모든 눈치가 있는 나이입니다. 요즘 아이들 학부모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아들은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아 말수도 적어지고 소심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 가장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이 글을 읽는 저도 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날 이후 매일 자다가 깨서 울다 잠이 드는 행동이 반복되고 맥라렌 차주가 했던 썬루프 사이로 얼굴을 들이미려는 행동을 묘사하며 그때 그 아저씨가 그랬을 때 너무 무서웠다며 아직도 고통스러워하며 평소와는 다른 모습에 며칠째 다섯 가족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40대 다섯 가족의 가장입니다. 얼마 전 사업의 어려움으로 월세인 원룸으로 이사를 했고 기존에 타던 차량도 처분하고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와이프가 타고 다니던 BMW 미니 차량을 다섯 가족이 이용 중입니다. 조그마한 차에 5명이 타 있으니 신기하고 우스웠겠지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복잡한 것이 싫고 불과 얼마 전까지 맥라렌 차주와 같은 동네 살았고 젊을 때 제 생각도 나고 해서 그냥 넘어가라 했지만 며칠 깊은 생각 후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맥라렌 차주 처벌받아봐야 그거 뭐 대수롭겠습니까? 벌금 좀 내면 그만이겠지요. 마린시티 살면서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별일 아닐 겁니다. 돈 많고 좋은 차 타면 다입니까? 이렇게 한 가족의 행복한 저녁을 짓밟아버려도 되나요?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복잡한 일이 생겨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동원할 것입니다. 맥라렌 차주 밴드도 운영하고 부산 슈퍼카 모임 활동도 하던데 개인적으로 알아보다가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을 보신 사건 당시 주변 분께서 증인을 서주시겠다고 연락처를 주셔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고 그 몇 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블랙박스 메모리가 고장이라 영상 확보 중에 있는데요. 곧 올리겠습니다. 3월 13일 저녁 7시경 송정 삼거리 근처에서 이런 상황을 목격하신 분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길고 긴 게시물을 피해를 입은 새 아이의 아빠가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요약하자면 작성자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께 아이 셋과 함께 귀가하던 중 슈퍼카 맥라렌과 시비가 붙었고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맥라렌이 빠른 속도로 개응과 함께 급정차하며 끼어든 후 썬루프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 아버지 거지다. 그래서 이런 똥차다 타는 거라다. 평생 이런 똥차나 타라고 반복해서 욕설을 퍼붓고 돌아갔다고 주장합니다. 이 글이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맥라렌 차주 B씨는 반박글을 게시했는데요. 엄청난 욕과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욕을 했다는 것이 엄청난 모욕죄로 생각되는데요. 고소를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맥라렌 차주는 어떠한 반박글을 올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글에 올라온 맥라렌 차주입니다라는 반박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는 너무 감정적이어서 다른 댓글 게시글에서 제대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운 것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침착하게 마음 가다듬고 글을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3월 13일 오후 6시 50분경 송정 나가는 삼거리에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글은 대조해서 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른쪽 골목길에서
제 차량이 엄청 빠른 속도로 굉음을 울리며 급정차하며 끼어들었다는데 아닙니다. 시동과 걸려있는 상태였으며 차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진입을 하였습니다. 진입을 다 하였는데 뒷대각선에 있던 미니 차주분이 악의적으로 차량을 비켜주지 않으려고 옆 차선을 침범해가며 제 차량을 가로막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 차 안에는 아이들 셋과 와이프분이 타고 계셨지만 제 차에도 여자친구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반려견이 타고 있어서 속도가 빠른 차를 운전하다 보면 반려견이 구토를 할 수 있어 반려견을 태울 때는 조심해서 운전하는 편입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신호가 바뀌어 앞으로 진행을 하는 순간 제가 유리창을 내리며 어디서 끼어드냐 개새끼 씹새끼 인간발정 천박한 새끼들 그런 말을 했다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욕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욕하기 전 과정은 이렇습니다. 블랙박스에 음성이 녹음되면 잘 해결될 문제겠지요. 저희가 끼어든 입장이니 죄송하고 어린 강아지도 타고 있었고 저희는 무시하려고 했는데 저쪽 미니 차량에서 먼저 문을 내리고 저희 쪽으로 계속 욕설을 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창문 내리고 욕을 왜 자꾸 하시냐 끼어든 거 맞지만 악의적으로 한 번 더 제 차를 가로막으신 건 본인들 아니냐 하다가 저도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 같이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끼어들고 제가 욕할 이유는 없었던 부분을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서로 욕을 주고받다가 여자친구가 무시해라 그만하자 강아지 놀란다는 말에 창문을 닫고 갈 길 가자라고 생각하고 출발 신호가 떨어져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뒤에 있던 미니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가더니 1차선에서 차가 빨리 빠져 저희 앞으로 끼어들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때 보복 운전이라 생각하였고 저는 괜찮지만 여자친구와 강아지가 앞으로 튕겨져 나갔으며 그때부터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한 번 무시했는데도 또 와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게 이해가 절대 불가능한 맥락이었습니다. 아예 셋이 탔는데 급정거를 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그 짧은 20m 안 되는 거리에서 신호를 한 번 더 받는 동안 미니 차주는 저희 뒤 2차선에서 1차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저희 앞에서 급브레이크, 그러다가 3차선으로 차선을 계속 바꾸며 난폭 운전을 했습니다. 맥라렌이나 포르쉐 앞에서 난폭 운전을 할 BMW 미니 차량이 있을까요? 이상한데요, 이거? 저희는 2차선 그대로 신호를 받았고 보복 운전을 하시고도 분이 안 풀리셨는지 저희 차 옆에 대고 또 욕설을 계속 하셨습니다. 남편분은 이때 욕설을 그만두셨지만 와이프분이 계속 욕설을 하였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공포에 질린 순간이었다면 순간순간 왜 여러 차례 나 저희 차 옆으로 모시면서 끝까지 욕설을 남발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9일 뒤인 지금 글을 올렸는지 저도 도저히 의도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보복 운전으로 사건을 진행시키려 했는데 제가 설치한 블랙박스도 아니었고 모니터가 바로 있어서 확인되는 블랙박스도 아니라 서로 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였고 남편분도 서로 욕설이 왔다 갔다 하고 난 뒤에 보복 운전을 한 점을 인정하시고 저한테 사과를 하신 뒤 좋게 끝난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큰 사건의 마무리입니다. 서로 사과를 해서 좋게 끝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또 온라인상으로 싸우고 있을까요? 2차선, 1차선, 2차선, 3차선 가시고 난 뒤에 저희 차 옆에 대고 와이프분이 욕설을 자꾸 크게 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남편분은 창문을 닫고 계셨고 그 커튼 욕설이 썬루프를 뚫고 계속 저희 차량에 들렸습니다. 거지 새끼들,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렌트 해왔냐? 니 차 아니잖아. 씹새끼야, 개새끼야. 옆에 년도 돈 주고 만나나 보네. 여자 옆에 태우고 기만이 살았네 병신아 이러면서 욕을 하셨던 것이 자꾸 들려서 여자친구가 나보고 우리가 무시하는데도 왜 자꾸 우리한테 욕해? 이 말을 듣고 두 차례나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러는 게 화가 나서 차에서 내려서 제가 한마디 하려 가니까 와이프분은 계속 욕설을 하시고 남편분은 상황을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썬루프에 대고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들 있는 거 보고 참고 있으니까 자꾸 욕짓거리 해대는 게 뭐 한다고 욕짓거리를 자꾸 처하고 앉아있냐. 그러니까 니네가 거지처럼 사는 거다. 애가 뭘 보고 쳐배우겠냐. 적당해라. 이러고 저는 바로 차에 갔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적극적으로 와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차 탄다고 돈이 많다고 남들 무시하는 거 업심여긴 적 없습니다. 웬만하면 양보하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 사고 나면 안 되기에 절대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저는 송정에서 중동 지구대를 가는 4분 50초 동안 혹시나 블랙박스가 안 될 때를 대비해 미리 차주분께서 또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보복 운전을 할까봐 여자친구 핸드폰으로 동영상까지 찍으면서 나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겠지만 동영상 4분짜리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장착했던 블랙박스도 아니었고 바로 확인이 되지 않는 모델이라 지금 SD카드를 분리해서 잠 안 자고 복원업체 가서 바로 복원시킬 예정입니다. 맥라렌 타면 블랙박스도 맥라렌급으로 좀 설치하고 다녀라 좀. 너무 공격적으로 너무 자극적으로 글을 써놓으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경찰에서 남편분이랑 저랑 이야기를 원만하게 하고 있을 때도 와이프분이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화장실 가며 경찰관님께 상황 설명을 하는 여자친구에게 야야 너 아가리 닥쳐 해서 경찰들이 중재시키며 와이프분들 밖으로 내보내시며 와이프분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했던 부분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와이프분은 아이들이 있건 말건 저에게 욕을 계속 했습니다. 아이들은 울지도 않았으며 공포에 질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욕을 하면 모욕죄 걸리는데 자꾸 욕을 하고 지랄이야. 저는 더 잃을 게 없습니다. 저는 맥라렌 키로수 마일리지 환급 받으려고 차도 잘 안 타는데 개인 렌트니 뭐니 렌트카예요. 하루 얼마예요. 이런 소리를 듣고 신상 어디 사는지도 다 알려지고 전화기는 쓰지 못할 정도로 전화만 옵니다. 제가 했던 일이 아닌데도 익명성으로 제가 했던 것처럼 되고 주관적으로 물증 하나 없이 쓰여진 걸 하나 때문에 저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죽일 놈이 되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애들 있는데 적당히 좀 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단 한 번을 듣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미니 타고서 맥라렌을 괴롭힐 수 있을까? 모닝 타고 제네시스 G90을 위협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은 제 블랙박스 원본이 나오면 밝혀질 것입니다. 블랙박스를 평상시에 좀 테스트 좀 하고 좀 그러지 좀. 모든 게 과대포장 자극적으로 쓰여진 저 글에 저를 마녀 사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블랙박스를 좋은 걸 2개 달고 다니지. 저는 객관적인 자료로 주관적인 증인 증언이 아닌 경찰서 CCTV, 사건 담당대의 경찰분 증언, 사건 당시 제가 따라갔던 동영상, 제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원본 영상, 복원으로 사실관계만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글을 보면서 눈살 찌푸리셨을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정말 죄송합니다. 제 말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정말 아이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것이라면 사건 진행되는 과정, 제 공소장, 모든 사건 자료 첨부하고 그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미니 차주랑 와이프 둘 다 고소할 예정입니다. 거의 맞고소하네요 이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포장을 하고 교묘하게 말을 이어붙여 필요없는 굉음, 맥라렌, 7777, 원룸, 월세 등을 부각시키며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표현해 놓았습니다. 제 신상은 물론 제 여자친구, 주변 사람, 저랑 제 친구가 차린 디테일링 샵까지 전부 피해를 입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땅떨어지로 몰리는 심정입니다. 부디 2차 가해를 더하지 말아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긴 글이네요. 시간과 돈이 얼마가 들던 객관적 자료는 꼭 확보하겠습니다. 정말 사건이 저 글만큼 심각했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바로 하고 사건 진행을 바로 하셨지 않았을까요? 증거 영상, 그렇게 저한테 10분을 넘게 욕하셨던 녹음본 하나 없이 9일이 지난 오늘 저만 아이들을 지칭해서 욕을 한 파렴치한으로 만든 이유가 대체 원하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 운전 시비였고 그마저 당한 건 저희 쪽입니다. 그리고 M4 차량, 개인 렌트 등등 말이 많으신데 M4는 제 차량도 아니며 친구가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BMW M4인가요? 이야기는 제가 올리면 바로 베스트 갈 정도로 차주가 파렴치한입니다. 제가 산 차량이 아니고 제 차량이 아니라 지금 손 놓고 있는데 개인 간 중고차 거래를 악용하고 사기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개인 렌트는 3년 전에 어린 생각에 좋은 차 빌려 타고 싶어서 제가 몇 번 빌려 타고 그러면서 소개시켜준 적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새 차에 돈 갖다 보는 성격이고 시트에 냄새 배는 게 싫어 담배도 끊었으며 저는 치킨맨처럼 갑질도 하지 않았고 신상 아시겠지만
많이 어려서 저는 어디서 투자받을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 차장, 디테일링 샵, 부모님 가게, 요식업, 일손 도와드리기, 서면의 작은 가게 이 세 개를 하며 먹고 살고 지내고 있습니다. 사업자 있으며 증명 가능합니다. 축축성의 댓글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장문의 글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둘 다 혓바닥이 왜 이리 길어? 시원하게 영상 까면 되는 거 아니요? 라는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은 엠퍼 차주라는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포란팩을 삭제하셨었군요. 뭔가 글쓰기 분이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오히려 개인 간 거래에 악욕한 건 그쪽인 것 같은데요. 사기 혐의는 일단 성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고소 준비해 주시지. 무고한 고소 때문에 시간 이래저래 많이 뺏겼네요. 또한 팩트만 정리하자면 차량 탁송으로 대리기사 탁송 구매 후 사전에 경기에서 부산까지 차량 가져가시는 거니 차전에 환불이 어려운 점 차량 보고 가져갈 것을 고지를 했었으며 사전 협의가 된 상태로 차인도 해가셨는데 밤늦게 저녁 10시경에 욕설 협박과 함께 환불을 요구하시지 않은 건가요? 환불 안 해준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소한 왕복 키로수 1000km 정도에 대한 위약금 명목으로만 챙겨달라 하였고 공업사에서 전적받은 것도 아닌 오일샵에서 리프트만 띄워보도 전문가들 의견이 아닌 그쪽 애들 예상 견적으로 300만원 달라고 강압적으로 욕설 및 협박한 거 아닌가요? 베스트 갈 정도로 그쪽이 대단한 이야기인 것 같네요. 협박 내용 요약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돈 없어서 엠퍼나 갖다 파는 인생 과태료 찍히게 해주겠다. 롤스로이스 내가 박아도 책임은 너네 아빠가 지는 거 알고 있냐. 명의 이전 안 할 테니 공짜로 타겠다 등등 욕설과 함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서 경찰서 방문하고 난 후 조언을 듣고 운행 정지 등록을 하였었죠. 하하. 근데 갑자기 운행 정지를 풀기 위하여 저희 아버지 인감도장과 제 인감도장을 만들고 서류를 위조하였고 그 후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고소 진행 중입니다. 자꾸 M4는 친구 차량이라 관계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김엑소휘 맥라렌 차주분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과 전화와 문자 대화했지요. 같이 탈차를 구매하는 거다라면서 저에게 구매를 해갔는데 이제 와서 관계없다 하니 아이러니하네요. 하하. 이에 맥라렌 차주는 또 댓글을 달았는데요. 허허. 사문서 위조 고소는 웃기네요. 그쪽에 서류 줘놓고 차대금 3,850만원 받아가 놓고 운행정지 걸어놓은 건 어떠한 이유 때문이죠? 어차피 이 일 끝나고 나면 그쪽이랑 그때 성능점검 받아놓은 딜러 누군지 알고 성능점검지 BMW 서비스센터 점검 결과 다름, 누유누수, 등속 조인트 불량 등 가만히만 있어도 엔진오일 보충해라고 뜬다 하던데 저랑 가장 친한 친구지만 제 친구는 이런 부분에서 무지해서 당하고 있을까봐 도와준 겁니다. 300만원 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차 개판이라니까 제가 탈 땐 안 그랬는데요. 이러고 대화 안 하신 게 누굽니까? 사장님, 저희가 차를 못 보고 사는 거라 분명히 차 내려올 때 이전시키고 차 보낼라 해서 사장님 문제가 있으니 이전시켜서 보낼라 하는 거 아니냐. 문제 없으면 우리가 이전하겠다 해서 그러고 돈 다 주고 차 받으니까 차의 성능 점검지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세 하는데 뭘 자꾸 여론 몰리니까 이때다 싶어서 제가 쓰레기인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그쪽도 캥기는 게 많으니까 여태 글사 안 쓰신 것 같던데 어차피 고소 진행도 친구가 다 했다고 그 사문서 위조인가 그거는 담당 형사가 웃고 넘기더랍니다. 저 사람 악질이라고 그냥 무시하시고 출석만 오라 했다네요. 저희는 매도비도 주고 정식적으로 위탁되어 있는 매물을 사온 거니까 사장님이랑 딜러는 성능지와 다른 내용의 차를 판매하고 피해 끼친 것에 대해서는 책임만 지시면 됩니다. 맥라렌 차주가 또 댓글을 추가로 달았는데요. 협박 당하셨다는 분이 그렇게 무섭다 해놓고 경찰서에 조서 쓰시고 저도 조서받게 만들고 그 생난리를 쳤는데 왜 자꾸 전화나 문자나 인터넷으로 비아냥거리세요. 저한테 협박당한 사람 맞아요? 그리고 아까 카페 댓글로 그쪽 차 상태 이상하다고 댓글 달린 거 딜러랑 짜고 치다가 누유누수 걸린 거 캡처해뒀으니 그건 이 사건 다 끝나고 확실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4천만원짜리 자동차가 몰랐어요로 될 일인가요? 성능지는 왜 받아놓고 매도비는 왜 받으셨는지 의문입니다. 차량 전체적인 점검사진 20장, BMW 정식센터 점검사진 15장 다시 받음,
성능 점검 체크지, 저희가 받은 체크지 전부 할 테니 그때 이야기하세요. M4 차주님, 저희가 그쪽 아버님 서류 위조할 정도로 할 거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긴 글이었는데요. 요약하자면 맥라렌 차주 B씨는 제 차량이 빠른 속도로 굉음을 울리며 급정차하며 끼어들었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천천히 진입했다는 것이고요. 뒤에 있던 피해자 A 미니 차주 A씨가 차량을 비켜주지 않으려고 대차량을 가로막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어 피해자 A씨가 먼저 욕을 해서 저도 감정 조절이 안 돼 같이 욕을 하게 됐다며 상대방 차에서 욕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제가 썬루프에 대고 애들이 있는 거 보고 참고 있다.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 그러니까 거지처럼 사는 거다라고 말한 게 자극적으로 와전된 것 같다고 글을 게시했습니다. 현재는 작성자 맥라렌 차주 A씨는 해운대 경찰서를 찾아 협박 등 혐의로 아니군요. 작성자 미니 차주 A씨는 해운대 경찰서를 찾아 협박 등 혐의로 맥라렌 차주 B씨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맥라렌 공개된 사진 속 자주색 차량은 수입 스포츠카 브랜드 맥라렌의 570S 차종인데요. 3.8L 트윈터보 V8 엔진과 7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스포츠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 뒤로백은 단 3.2초이며 최고 속도는 시간당 328km입니다. 출시 가격은 2억 6,500만원이 넘어가네요. 맥라렌에는 해당 차량의 슈퍼카 버전으로 맥라렌 720X 모델이 출시되어 있는데요. 이 모델의 가격은 3억 5,900만원입니다. 제로백은 2.9초, 최고 속도는 시간당 341km에 달합니다. 여기까지 이러한 이슈 내용인데요. 부산 해운대 맥라렌 갑질, 맥라렌 차주의 막말, 보배드림 게시판 내용을 보고서 간단히 읽어드렸습니다. 잘 해결되면 좋을 텐데요. 서로 쌍방 고소가 되었고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은 꼭 켜서 욕을 좀 했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겠고 블랙박스가 전방만 촬영이 되는데 2.1 채널 이상으로 해서 후방도 잘 찍히고 녹음도 잘 되고 또는 측면도 녹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블랙박스를 2개 이상은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